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아까 소개를 받은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백은숙 이철영 스폰서님의 아들 장자이자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수료 맡고 논문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 책과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보고 싶고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워낙 유명한 책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첫 번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은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입니다. 이건 신작이에요.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둘이 시리즈입니다. 이 치즈 시리즈를 제가 한 30분 정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바로 1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부제는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우화 작가님이시자 치과 의사세요. 그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혹은 성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게 될지 도전을 하게 될지를 전달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 책의 장르. 이 책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제 의견을 소견을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권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찢어서 둘이 좀 나눠서 발표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책의 장르. 책의 장르는 1편과 2편이 둘이 동일합니다. 공이 동일한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뭐 마시멜로 얘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청소부 밥 이런 책들이 대체로 2000년대 우리나라의 2000년대에 소개된 책이거든요. 장르는 셀픽션이라는 장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기계발서라는 책인데요. 이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왜 200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국내에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소개가 된 장르였고 우리나라 98년도에 이제 IMF에서 경제 침체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 출판사들에서도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자기네 책을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뭔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책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부터 이제 이런 장르들이 시중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구성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 시간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액자식 구성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존재하고 거기 안에 우화가 각자 1편과 2편 모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1편에서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의 대화가 오가죠. 그리고 2편에서는 정확하게 주체가 어떤 건지 누군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세미나장에서 이렇게 문답이 오고 갑니다. 선생님과. 그래서 대화 장면들이 나오고 안에 우화가 있는 시기죠. 혹시 김창현님은 이게 마이크 이게 보이는데 쉬웠어. 첫 번째 1편 내용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였고 두 번째 2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데이브라는 사람이 세미나장에서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굳이 스펜서 존슨이 작가가 왜 실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의 액자구실을 하고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무언가 이중적으로 우화가 이중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한 작가의 나름의 배려이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안에 있는 우화 내용이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다르게 다 해석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안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사연을 다 말해줍니다. 자기는 이렇다, 자기는 이렇다 하면서 독자들 역시도 거기에 자신을 투여해서 이 책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정말 직접적으로 빡 때리게 딱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액자식 구성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1편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가 아니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 4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근데 2마리의 생쥐 캐릭터와 2명의 꼬마 인간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이름이 뭐냐면 왼쪽 좌측 상단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스니프라는 쥐고요. 두 번째는 스커리라는 쥐입니다. 저 빨간 쥐가. 그리고 세 번째 햄이라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허라는 사람입니다. 좀 뭐랄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그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좀 떠다니는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해석을 좀 해봤더니 스니프라는 캐릭터의 성격입니다. 창고에서 냄새를 맡아 변화를 조기에 예측을 하고 공통된 비전을 최신화하는 스니프라는 캐릭터고요. 그 두 번째 스커리, 재빨리 행동을 취합니다. 막 이렇게 냄새를 맡아가지고 스니프라는 친구가 냄새를 맡아서 스커리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재빨리 행동을 취하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걸 좋아했대요. 그 새로운 공통된 비전을 바탕으로 행동을 취하는 행동파입니다. 그 햄이라는 캐릭터죠. 변화를 부정한대요. 그 두려움에 저항을 한대요. 그는 안전을 선호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머무르고자 했던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허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 인물이죠. 허. 더 나은 것을 보았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거 도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열린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그의 또 변화된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캐릭터죠. 여기 So, which character are you? 라고 했는데 당신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캐릭터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마리의 4명의 정말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오죠. 이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곳은 미로였어요. 미로였는데 그 미로 아래 곳곳에는 창고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정말 갖가지 뭐랄까요, 금은보화는 아니지만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템들을 찾기 위해 이 4명은 정말 고군분투하죠. 그러다가 이 4마리는 C 창고, C 스테이션을 찾게 됩니다. 이 C 스테이션에는 치즈가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기서 안주를 하고 치즈를 갉아먹기도 하고 뭐랄까요, 완전 안락한 생활에 젖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 2마리 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니프는 냄새를 킁킁 맡고 스커리는 행동파였다고. 막 이거 움직이다 보니까 치즈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이 둘은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로 밖으로 서서히 나가기 시작해요. 조금 줄고 있는 와중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랑 햄이 보죠. 왜 자꾸 쟤네가 왔다 갔다 하지? 우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치즈가 많은데 자꾸 딴 짓을 하나 고민을 하고. 근데 이 둘은 그래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no cheese, 정말 치즈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햄과 허는 치즈가 완전히 바닥에 났을 때 주저앉고 말죠. 그래서 햄이 무슨 짓을 하냐? 햄이 C창고를 찾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 연장을 가지고 허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스니프랑 스커리처럼 괜히 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서 기다려보자. 기다리면은 새로운 치즈가 또 C창고에 등장을 할 거다. 그 허는 이 햄에 좀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햄의 말이 나왔나 보다 하고서 계속 C창고로 주주장창 이제 출근하는 그런 악수를 두고 맙니다. 근데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햄이 뻘짓을 하게 돼요. 그 뻘짓이 뭐냐? 이따 제가 2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연장을 가지고 그 C창고 찾을 때 썼던 연장을 가지고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뚫으면 무언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치즈가 쏟아질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허는 아까도 제가 캐릭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랄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햄에게도 말을 하고 햄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스니프와 스커를 또 쫓아서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 근데 결국 햄은 야 나가면 뭐가 있겠냐? 저 밖에 봐봐. 네가 두 눈으로 또둑 봐봐. 눈이 빛나. 그 완전 어두컴컴한데 그걸 왜 나가려고 해? 막 그러는 거예요. 허는 또 그 말이 또 맞지 또 하면서, 왜냐면 시창고 살 때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 또 고생을 또 하기 싫은 겁니다. 허 역시. 그래서 또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스니퍼와 스커리가 나가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창고를 찾았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 역시도 뛰쳐나가게 되죠. 그 뛰쳐나가가지고 허여가 막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해요. 막 엎어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창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치즈가 다 떨어져 있고 뭐 있는 것도 없는 거 결국 막 좌절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막 뛰댕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그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 역시도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허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기 이게 어떤 길인지 알아. 이제 이 길은 어떤 길인지 알아. 이제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헤매지 않고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미루 속에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미루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것이 이 N창고, 치즈 스테이션, 또 다른 N창고를 찾게 되었죠. 이 N창고에는 정말 C창고보다 더 많은 치즈, 뭐 모짜렐라뿐이 아니라 라코타도 있었고요. 뭐 어마어마한 치즈가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치즈가 산더미 마냥 쌓여있던 겁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쥐 두 마리, 귀여운 생쥐 두 마리가 앞니로 갉아먹고 있던 겁니다. 만나서 반갑다. 두 마리 생쥐도 와가지고 왔냐고 막 부둥켜 안고 서로 이제 치즈를 공유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제 햄은 거기 시창고에 그대로 있고 허만 여기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허가 원래 미로 속을 헤맬 때 중간중간마다 치즈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거기에 막 문구를 남겨놔요. 일종의 뭐랄까 자기가 남겨놓은 명언 같은 거, 주장 같은 거. 왜냐면 자기 친구가 햄이 똑같이 저처럼 성공했으면 좋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문구들을 남겨놓고 햄이 나중에 미로 속을 밖을 나갔을 때 그 친구 역시도 자기처럼 찾아올 수 있게 N창고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약간 뭐랄까요? 나침반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시스템을. 결국에 햄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허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 미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C창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N창고를 도달하게 되었다. 뭐 중점은 그거죠. 제 작가 소견입니다. 작가가 이 1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저는 고민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당시 스코틀랜드의 작가였는데요. 똑같이 우화 작가입니다. 인생은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도 같다. 뭔가 떠오르시죠? 허 같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개척을 한다면 신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길을 건너라면 원치 않던 일을 당하기도 할 거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본인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완전히 이 책 내용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서평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서평에서 따왔는데 이 케네스 블랜차드라고 하는 스펜서 존슨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근데 이분이 이제 서평을 남기셨는데 이 책에 변화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관을 갖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사회 생활은 스트레스로 인해 엉망이 된다. 이 책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소감은 변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변화의 촉수를 세우지 않으면 스니퍼와 스컬이었죠. 촉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썩은 치즈의 망령, 이 단어가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똥골뱅이도 쳤는데 썩은 치즈의 망령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썩은 치즈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고 계신가요? 이 말이 좀 되게 두렵게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망령에 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아메이를 만나서 새로운 도전 중에 있습니다. N창고를 찾기 위해서죠. 자, 허가 부록인데 허가 햄에게 남긴 글들입니다. 사실 원래 저 이렇게 활자가 많은 PPT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혹시 안 읽은 분들도 계실까봐 일부러 다 실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 한번 쭉 하나씩 읽어보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허가 미로 속을 헤맬 때 햄에게 글귀로 남겼던 글들이에요. 치즈 바탕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치즈 냄새를 자주 맡아보면 치즈가 상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새 치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움직이면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으로 그리면 치즈가 더 가까워진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미로 속에서 찾아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제가 여기 빨간 줄 쳤죠.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아니한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2편에 등장하는 글귀거든요.
새 치즈를 찾아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행동의 방향을 바꿔라. 당장 바꾸라는 겁니다.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치즈를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맛있게 먹어라. 이거는 허가 햄에게 남긴 글이긴 하지만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미로 속을 햄에서 N창골 올 수 있게끔 하는 약간 나침반의 말씀드리죠.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도 남겼습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변화를 예상하라. 치즈가 오래된 것인지 자주 냄새를 맡아보라. 변화에 신속 적응하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자신도 변해야 한다. 치즈와 함께 움직여라. 변화를 즐겨라. 그리고 허는 즐겼죠. 모험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새 치즈의 맛을 즐겨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부제.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에게 스펜서 존슨이 보내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거를 쓰시고 스펜서 존슨이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유작이에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이제 뭐랄까 그 출판사에 남겼었던 거를 딱 옮겨가지고 이제 출판이 된 건데, 자, 목차입니다. 책의 내용과 총평을 해서 이 1, 2편의 총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많이 뽑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뭔가 젊어진 것 같지만 저기 엎어져 있는 친구가 햄이고요. 뛰어다니고 있는 친구가 허입니다. 그 스니프와 스커리가 밖에 나갔으니까 이제 허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햄은 이제 말하죠. 이제 뭐 먹고 사노? 왜 치즈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뭘 먹고 살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 친구의 허가 나가는데 돌아오질 않네요. 그래서 얘가 막 점점 그냥 나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새끼 이거 왜 안 오는겨? 나가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나가봐? 그럼 나갈 때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배고파 이러다 죽겠네, 아사하겠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결국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햄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왜 시창고를 찾을 때 썼던 망치, 끌, 그리고 이 각종 연장들을 다시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쪽지 한 장을 들고서, 이 쪽지가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쪽지가 나왔는데, 1번 나는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2번 미로는 어두운 모퉁이야 막다른 골목이 많은 위험한 곳이다. 3번 내게 달렸다. 난 혼자다. 라는 이 사실들, 본인만의 사실이겠죠. 이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쪽지를 하나 남겨두고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미로 속을 헤매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좀 헤맸을까요? 이 글귀가 보이는 겁니다. 이 글귀는 바로 허가 햄에게 남겼던 글귀 중 하나였어요. 아까 봤던 글귀 중 하나였죠.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그 햄이 이걸 보고 머리가 댕한 겁니다. 그거 뭔 소리야 이게? 그럴지도 모르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허나 스니프 스커리처럼 똑같이 새로운 치즈를 찾아나설 수 있을까? 라고 좌절하고 거기서 자버려요. 잠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잤어요. 웃긴 놈이죠. 그렇게 좌절하는 순간에도 잠이 오나 봅니다. 근데 자고 있는 와중에 발치라고 뭐가 떨어져요. 톡!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하고 일어나서 보았더니 이상한 돌멩이 3개가 있는 겁니다. 뻘겋고 뭔가 탐스러워 보이는 돌멩이랄까요? 뭔가 비싸 보이는 이 돌멩이를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냄새를 한번 크크 맡아봤더니 달콤한 향이 나는 거예요.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왠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라. 왜냐면 처음 보는 거였거든, 이 돌덩이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뭔지는 모르겠고 막 주위를 살펴봤더니 요상한 년이 있는 거예요. 이 기집애가 자기를 보면서 시 웃으면서 이 돌덩이를 던지고 있는 거, 주고 있던 거예요. 얘가 바로 이름이 호프였습니다. 이름이 왜 호프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미가 또 있거든요. 이 호프라는 친구가 이 돌덩이를 이 친구한테, 햄한테 주면서 씨 웃으면서 한번 먹어봐 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햄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야, 나 안 먹어. 내가 이거 왜 먹어? 나 이거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이거 본 적이 없어. 야, 이거 이름은 사과라는 건데 먹을 수 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먹을 수 있는 거는 치즈뿐이야 하고 호프의 말을 이런지 아예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 마이크 이 말을 듣고 호프가 이 말을 햄에게 전해줘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 이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햄이 조용히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뭐 먹은 게 없으니까 시창고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 한입 깨물어 봐요. 너무 그 즙이 착 퍼지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맛있는 맛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을까봐 더는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잤는데 다음날도 호프가 와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좀 먹었대요. 그래서 야, 니 안 죽었네 하고서 비꼽니다. 그래, 나 안 죽었네. 야, 이거 먹으면은 배도 부를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A 창고에서 나오는 사과라는 아이템이야. 한번 먹어봐. 결국에 여기 있던 세 개를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자기가 몸에 변화가 없는 것을 깨닫고 야, 이거 맛있다. 그 A 창고에 가면 뭐가 있니? 사과를 더 만날 수 있니라고 물어보지만 호프가 말하죠. 이제 없어. 너한테 준 게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호프는 이제 자기도 이제 미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과가 이제 안 나오니까 그 와중에도 햄한테 먹을 것을 나눠줬던 겁니다. 햄이 그거를 보고 왜 저 그런 거나 막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호프는 아니야, 이제는 사과만으로 안 돼. 그래서 나왔어. 뭐 이런 말을 해주게 되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햄이 또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허가 말해줬던 이 글귀를 생각해내면서 야, 그간 내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너의 말대로 과거의 신념이 새 치즈를 이끌지는 않아. 왜냐면 과거의 신념이었던 치즈라는 존재가 이제 그게 틀렸고 사과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순간이. 하지만 뭐가 새 치즈로 우리를 이끌어주는지 너에게 내가 직접 보여줄마. 네 말 완전히 맞는 100% 맞는 말은 아니야.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 과거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한 맞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하고 연장을 다시 챙깁니다. 연장을 다시 몰고 미로 속을 또 헤매기 시작해요. 누구와? 호프와 같이.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호프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 햄이랑 같이 햄이 어떤 딱 자리 잡으면 거기도 연장해서 또 벽을 뚝 펴고 있는 겁니다. 구멍을 뚫고 있는 거라. 호프가 옆에서 보고 있죠. 야,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되냐? 그렇게 해서 왜 연장을 들고 다니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른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고 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이제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너가 맞았어.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치즈로 안내할 수 없어. 다 뻘짓이었어. 이제 너의 말대로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 과거의 신념이 쇠창살이 돼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 과거의 신념이 뭐였죠? 이 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장부터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 자리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진짜 호프와 날개 달린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햄과 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글귀를 남기기 시작하는데 허는 치즈를 바탕으로 그렸죠. 햄은 사과를 바탕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쓰냐? 신념은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과거의 신념이 우리를 가둘 수 있다. 어떤 신념 우리를 주저앉았었죠. 어떤 신념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이제 햄은 새로운 신념으로 무장하게 된 거예요. 왜?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내가 또 뛰어나갈 수 있다는 이 연장의 필요가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념을 선택할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선택하는 장본인,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한계에 봉착을 해요.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내가 나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자신감 뿜뿜 하고 있는데 그래, 가능하다고 믿었어. 이제 생각 바꿨죠. 불가능이라는 과거의 신념을 가능하라는 새로운 신념으로 무장하라고 바꿨어요. 그래, 가능하다고. 오케이, 가능해. 근데 우리 뭘 할 수 있지? 하고 또 다른 한계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가 말하죠. 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에 한계는 없어. 이 한계를 정해졌던 그 가능하다는 것에 또 한계를 정했어요, 햄은. 근데 또 호프가 옆에서 말해주죠. 이렇게 또 생각의 전환, 또 신념의 전환을 또 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없다. 계속 생각의 전환. 결국에는 그 한참 미로 속을 헤매다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 뚫려있는 빛이 탁 들어오는 아치형 통로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통로를 찾기 전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죠. 그들은 이 미로 속에 불빛이 있었나 봐요. 그 촛불에 걸쳐있는 불빛이 있었는데 그 촛불 따라서만 행동했던 거예요. 찾을 때. 그러니까 뭔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길이 있는 곳에만 갔으니까. 그래서 호프가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야 해마, 우리 불 따라만 가지 말고 저 어두운 곳 우리 한 번도 보지 않았어? 햄이 말하죠. 야 거기는 길이 아니잖아. 근데 안 봤잖아. 또 과거의 신념이죠. 거기는 어두운 길이라고. 안 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탐험해보자 라고 호프가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촛불을 뜯어가지고 이제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결과가 바로 이 아치형 빛이 나는 통로였고, 이 통로를 통과하기 전에 드디어 햄이 완전히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글귀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볼 수 있기 전에 믿어보자라는 것이죠. 저 밖에 미로 밖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래, 내 치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라는 생각에 봉착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 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치즈의 근본은 어딜까? 내 사과의 근본은 어딜까? 어디서 왔는가? 저 밖에 무언가가 있다. 미로가 다가 아니다. 그거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생각, 미로가 전부라는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고 새로운 밖에 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걸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을 한정치 말라. 예를 들어서 저 문 너머에 뭐가 있겠어. 미로가 이 세상의 전부야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호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갔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펼쳐집니다. 그 미로 밖에는 이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사과나무뿐이 아니라 치즈 창고, 그 치즈 창고 웃기는 소리, 훨씬 많은 치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반가운 목소리. 거기에 허가 있었어요. 허가 햄을 부릅니다. 햄아, 햄아. 여기 만나서 이제 삼자가 딱 막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막 인사하고 울부짖는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새로운 신념. 이 에덴 동산이 전부일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에 온 치즈는 어디서 온 건가? 그러면서 서로 셋이 또 쳐다보죠. 야, 우리 또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사실들 나왔었죠.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미로는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위험한 곳이다. 내게 달렸다 혼자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었죠 결국엔. 그래서 이 새로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신념의 주목,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 것, 효과가 없는 것은 내려놔라. 연장 내려놨죠. 미로 밖을 보라. 새로운 신념을 선택해보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라는 말. 그리고 전적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새로운 탐험의 낡은 연장은 절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한 번씩 고쳐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1, 2편의 총평을 한번 제가 감히 내려봤습니다. 도전을 합니다. 1편 도전 내용 있죠? 도전을 하고 2편 신념의 전환을 합니다.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념의 전환이 있으면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도전했는데 또 부딪히겠죠? 그럼 또 그거 생각 바꿔.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면 이건 무한 성장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1, 2편에서 저작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무한 성장. 도전을 하지 않고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좌절만 올 뿐이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시도합시다. 우리 그 도전 과정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과거의 신념에 갇혀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겁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신념을 뿌리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보자고요. 내 생각에 한계를 두지 말고요. 새로운 신념으로 새로이 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신념들을 깨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좀 제가 되겠죠. 저에게 치즈란 역사 공부 또는 그 역사 공부를 통한, 저는 사학과 나왔으니까 역사 공부를 통한 개인의 영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호프가 옆에서 찾아오셨죠. 스폰서님들, 저희 어마마마와 아바마마, 그리고 대왕 스폰서님들, 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메이라는 사과를 전달해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신념을 통해서 사업에 임하고 있고 또 다른 성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의 그런 도구가 되리라는 걸 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치즈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